제주가 섬으로 된 지가 약 지금부터 1만 년 전입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죠. 그래서 고산이 유적, 잘 알다시피 고산이 유적이 대표적인데 신석시대 유적인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청동기 시대의 그 상모리 유적이라든지 이런 그 유적들이 제주도에 그 아주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농사도 짓기 시작하죠. 그때가 아마 탐나가 바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주의 옛 이름은 탐나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00년 전에 삼국사기라는 고문헌에 탐나라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는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탐나의 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탐나가 기원 후 약 한 3세기경부터 본격적인 그 정치 독립국의 그걸 유지하는데 그 전 단계에 마을 유적이 대규모로 기원 후 1세기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탐나 이전에는 주호라고도 불렸는데 기원 후 3세기부터는 제주의 그 독립국의 위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원 후 약 한 1세기서부터는 제주도에 대규모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강정동이라든지 용담동이라든지 삼양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그 마을 유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탐나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삼양동 유적은 1997년도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주시청에서는 동부 지역에 대한 그 주거 개선 사업을 위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삼양동 유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삼양동 유적은 고대 제주에 존재했던 탐나라는 정치 세력에 형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아주 큰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던 그러한 그 송국리 문화, 소위 송국리 문화가 호남 지역으로 확산되고 파급되는 과정에서 제주에까지 이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는 크게 둥그런 원형의 집터를 만들고 그 내부에 중앙에 양쪽에 기둥구멍을 세우는 그런 집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집터를 사용하는 그 문화는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남부지역에 걸쳐서 크게 유행하게 되고 제주도는 물론 일본 구주 지역에서까지도 확산되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축조했던 다양한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고인돌과 동무덤 그리고 읍무덤, 그 돌무지 널무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릇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우리가 무문양의 그 질그릇들이 아주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나가 형성되기 이전에 가장 큰 마을은 결국 제주 서북부 지역의 삼양동 일대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담동 일대에서 사람의 생활 흔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어영에서 지금의 오일장 일대까지 생활 반경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오일장 근처의 제주공항 내에서는 집자리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큰 마을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생활이 형성되었고 또 주로 이제 정착 생활보다는
사냥이라든지 채집 등 식량 자원을 찾아다니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이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동기가 이제 후기로 접어들면서는 대규모 이제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오라고 거리에서 용문 로타리 그리고 사대부구 일주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넓은 지역의 생활권이 형성됩니다. 이때는 집자리도 굉장히 많이 이제 조성되게 되고 인구가 증대되면서 그 주변부로는 이제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무덤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이때 생겨나는 무덤이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에 들어서면은 철기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전에 석기를 많이 대용해서 철기가 사용되게 됩니다. 다만 철기도 이제 처음에는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된 것이 아니고 주 의뢰품으로 많이 사용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담동 철기부장묘에서는 긴 장검과 단검 그리고 뭐 쇠도끼 등 철기로 만든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무덤은 이전에 이제 지성묘 형태와 똑같은 석광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상석이 사라져 있지만은 당시에는 상석이 그대로 있는 고인돌의 하부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청동기와 철기 시대까지는 동일한 형태의 고인돌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제 철제품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나 시대에 들어서면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시설물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물입니다. 이전 시기에는 우물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삼나 시대에 들어서면은 우물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변에 하천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용수를 가까운 데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고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산업이 발달하고 또 농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수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에서 이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하천에서 물을 확보하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빗물을 받는다든지 하천에서 들어온 물을 저장하는 정도로 물을 많이 조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갖고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도구라든지 토기 등 생활 용구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수월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나 이후에 고려, 조선을 통해 갖고 오늘날까지 이제 용담동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 용담동은 행정동인 용담 1, 2동과 법정동인 용담 3동을 포함해서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순리 유적은 제주도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며 제주도 선사시대 중 철기시대에서 탐나시대, 이후에는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던 곳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 철기시대로 이행되면서 제주도 북부에 위치했던 마을 유적이 제주도 서부, 남서부로 이동되면서 만들어졌던 유적의 하나이며 호산리 유적, 대평리 유적, 예래동 유적, 강정동 유적이 그 시대의 마을 유적으로서 시작된 유적입니다. 화순리 유적의 범위는 동편에 위치한 황계천과 서편에 위치한 화순리 해수욕장까지의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유적의 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구 유수천인 황계천과 해안지대에 발달한 풍부한 수량의 용천수, 만을 끼고 있는 해안에 풍부한 그 해산 자원이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취락이 조성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순리 유적에서는 원형의 성북리형 주거지와 그룹주거 물질을 중심으로 한 주거구역, 수열유구와 소토유구를 중심으로 하는 저장 생산구역,
바닷가에 위치한 해총유구, 그리고 유적의 외곽에 위치한 무덤 유구와 제2유구 등이 복합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점 취락입니다. 하순위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 중 토기류는 서명동식 토기로 알려진 예방구현 항아리 토기와 두영 토기, 화수부 토기, 이용 토기 등이 있으며 석기류로는 석검과 각종 석부류, 그리고 갈돌, 갈판 등 목재 가공구나 또 사냥용 도구, 그리고 곡물 가공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 철제 칼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물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교류에 의해서 유적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물들 중 의뢰 행위와 관련된 토기들이 주목되는데요. 굽다리 접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두영 토기의 일종인 이영 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원뿔형 토제품, 그리고 각종 토제 구슬, 그리고 방추차 등 이러한 유물들이 주거지와 제2유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주변에 위치한 예래동 유적, 그리고 강정동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물들은 제주도 북부 쪽에서는 거의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유물들입니다. 이러한 유물의 분포 상황을 볼 때 제주도 서남부 지역의 경우 제주도 북부와는 다른 특색을 보여주는 그러한 토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강정동 마을은 현재 서귀포시 신시가지 남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한 마을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강정동 마을은 조선 전기 외적 방어 시설인 간해 방어소가 설치됨에 따라촌락이 구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굴 조사를 통해 문헌 기록보다 훨씬 이전에 마을이 형성되어 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다양합니다. 시대순으로 보면 먼저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제주 유나이티드 체육시설 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 초창기에 고산일식 토기와 석기류가 확인되어 고산 유적과 동시기에 해당되는 생활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시대로는 2010년대 민군 복합항 사업과 최근까지 진행된 부가 사업에 따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청동기 시대부터 탐나 시대까지의 대규모 생활 유적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청동기 시대 전기의 방해 입자리와 후기, 그리고 철기 시대의 원형 집자리, 그리고 탐나 시대의 초석 주거지가 확인됐습니다. 유물은 같은 시기에 토기와 석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탐나 시대 집자리에서 40개 유물이 확인되어 가지고 고대 탐나의 강정동 마을과 그리고 마을과의 어떤 관계를 엿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시대 유적으로는 강정동 대골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골토 주체와 관련된 어떤 다양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강정동 마을은 제주에서 쌀 생산량을 언급할 때 1강정, 2신도, 3번대, 즉 화순으로 불릴 만큼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데 이러한 자연 환경이 유적이 형성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며 앞서 언급한 유적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정동 마을은 차후 보다 많은 유적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조건 속에서 강정동 마을은 문헌 기록보다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마을을 형성하여 발전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제주도에 존재했던 탐나라는 경치 집단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탐나가 등장하기 이전과 출현하는 과정,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과 쇠퇴하는 과정으로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탐나 등장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 측 문헌 사료인 삼국지 이동전을 참고하면 주호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호는 한과 교육을 했다는 기록을 참고한다면은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 있던 경남 사천의 육도패총, 그리고 서남부 지역의 전남 해남 군공리패총과의 교류를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기원 후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쯤에 탐나라는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큰 이 마을 내에서 상위 계층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상위 계층의 무덤이 나타나고, 그 무덤 안에는 대규모 철제, 무기와 공구류가 부장되는 개인 유력한 무덤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세기에서 5세기, 기원 후 3세기에서 5세기경에는 이 탐나의 중심 정치 세력의 상위 계층들이 전남 그 영산강유역의 마한 세력과 또는 영남 지역의 변진한 혹은 남부가해 세력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많은 철기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탐나는 결국 삼국사기의 기록을 참고한다면 5세기 때에 탐나라는 명칭이 문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5세기쯤 되면은 탐나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위상이 굉장히 높게 알려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6세기 전반에서 중반쯤 되면은 백제 영토 확장 과정에서 영산강유역이 백제의 흡수가 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 역시, 제주의 탐나 역시 백제에 신속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면서 탐나는 다시 신라의 신속 관계를 뵙게 되고, 8세기 이후가 되면은 완전히 경략에서 신라에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제주에서 고고학적 유물로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제주 전역에서 나타나는 고고학적 유물 양상이라든가 현재의 어떤 마을 분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도심권과 동일한 중복 배치라든가 유물 분포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제주 고대의 탐나는 지리적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물질 물만을 받아들이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대 탐나의 어떤 사람들이 그 항해와 그 대외 교류를 통해서 많은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의 제주도 역시 이 해양 차후의 미래의 해양 문화와 관련된 대양의 어떤 문화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